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염승환 차장을 모셔서 염청난 전략을 듣고 있죠.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번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들을 들고 오셔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 이야기까지 네.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주제예요? 오늘은 오늘 뭐 물론 좀 쉬고 있는 업종인데 수소차하고 근데 사실 좀 논란이 많잖아요. 전기차. 네. 뭐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보고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또 어떤 애널리스트분은 전기차가 더 낫다 이렇게 네, 또 쓰신 네.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사실 뭐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뭐 모릅니다. 예전에 PDP랑 또 LCD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뭐 물론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또 나중에 더 대중적으로 인기 받는 뭐 차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좀 그 초기 국면이니까 한번 어떤 또 장단점이 있고 또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오늘 좀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그 자동차 기업들은 본인들의 그 로드맵을 네. 동시에 가는 걸로 일단 짜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리고 동시에 가되 뭐 짧은 거리는 그 짧고 가벼운 차는 전기차가 효율이 나으니 그걸로 쓰고 중거리에 중후장대한 그런 자동차들은 네. 좀 수소차로 쓰고 이런 계획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분명 전기차가 갖고 있는 장단점, 그다음에 수소차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제각각이기 때문이겠죠. 네, 이게 뭐 방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사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우리 네네. 그냥 주유소에서 하는 것처럼 5분 안에 다 충전되고 일반적으로 주행 거리가 600km가 좀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 충전으로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운송 수단이라든가 뭐 공유차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할 때 상당히 적합한 모델이고 또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이게 기술력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급속 충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급속 충전하면은 배터리 이게 엄청나게 수명이 금방 줄어듭니다. 이게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사실 스마트폰 요새 급속 충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수명 단축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뭐 사실 뭐 스마트폰 배터리가 작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렇죠. 이 자동차용 배터리는 가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급속 충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아무리 전기차가 짧아져도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수소차의 그 장점을 대체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요즘에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소차의 그 뭐 연료 전지의 어떤 이제 긴 주행 거리를 따라잡기는 아직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만의 그런 좀 장점이 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수소차는 좀 특이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국과 일본 정도. 네, 일본 정도, 뭐 한국의 현대차하고 이제 일본의 도요타, 혼다 정도, 네네. 요 정도만 좀 적극적이고 사실 그 외에는 다 대부분 전기차예요. 전기차에 대부분 올인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현대차는 저기서 저렇게 올인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네. 아직 시장도 형성이 안 되고 전기차는 이해를 하겠는데 소차는 이렇게 그 선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정책적으로 계속 이쪽으로 방점을 좀 찍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차의 장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공유경제 모델에서는 전기차보다 월등한 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좀 선점하려는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반면에 전기차는 또 전기차대로의 또 장점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단 충전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전 비용만 놓고 봤을 때는 한 6배 이상 비싼 게 수소차거든요. 그래요? 수소.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소 그 충전소 하나 설치하려면 30억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좀 비싸고 수소 구하기도 되게 힘든 거 아시죠? 네네. 수소를 이걸 뭐 부생가스를 이용하는데 그래봐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생가스 이용하면은 연간 한 50만 대 정도 차한테 이걸 그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상당히 어렵고 또 수소를 전기 분해하는 것도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전기도 사실 또 분해를 하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그것도 석탄 써야죠. 그건 뭐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호주에서 네. 호주의 대단지 그 태양광 발전 단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수입을 네네. 하는 쪽인데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아직 안 갇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좀 부담도 있다 보니까 수소차에 좀 그런 부담이 있는데 전기차는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전기차를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지금 전체 자동차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세계 1위인데 이번에 전기차도 중국이 뭐 당연히 1위인데 중국의 BYD라든가 뭐 CATL 같은 회사들 지금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하고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소차는 한국과 일본 중심인데 네. 전기차는 어쨌든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중국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 이게 수소차는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결국 도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어쨌든 4, 5년 앞서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어쨌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좀 사실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전기차 시장의 전망은 뭐 수소차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투자하는 면에서는 좀 다릅니다. 제가 그래요? 뭐 전기차 쪽도 좀 좋게 얘기는 해드렸지만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 놓고 봤을 땐 저는 수소차가 이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기차 뭐 차트들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네네.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유망한 기업들 보시면 지난 2년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뭐 거의 기본 10배 오른 종목도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좀 대중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미리 당겨서 지금 주가가 반영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는데도. 근데 수소차는 이제 막 그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켜려고 하는 단계인데 아직 하는 나라도 많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공할지 안 할지는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는 항상 엄청난 상승을 좀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기차가 좋은 면도 있지만 어쨌든 주가 상승 면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당연히 모멘텀은 수소차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한 지 그렇게 뭐 몇 개월 되지 않았거든요. 네. 일부 종목도 많이 오른 건 있지만 올 초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같이 수소차 이렇게 좀 연동이 돼가지고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많이 오른 기업이라고 해봐야 뭐 2배밖에 오르진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네. 그런 거 봤을 때 여전히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보다도 사실 투자 매력에 있어서는 좀 올해는 일단 좀 수소차에 좀 더 저는 좀 우선순위를 좀 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좀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전기차냐 수소차냐 어느 것이 진짜 세상을 지배할 것이냐 막 이런 네. 흑백 논리에 쌓여서 이게 처음엔 그럴 수밖에 네. 없었잖아요. 잘 정보가 없으니까. 그때 했던 생각이 혹시 그러면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동시에 들어가는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네네. 그런 게 낫겠다. 뭐 어느 세상에 오든 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부품이니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그 투자 힌트를 찾으면 좋을까요? 그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게 사실 좋죠. 네. 왜냐하면 수소차든 전기차든 간에 사실은 원리는 똑같아요. 수소차는 배터리고, 네. 그러니까 전기차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차가 이제 그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거고 네네. 수소차는 어떻게 연료 전지죠. 네네. 거기에 이제 수소가 연료 전지 역할을 해가지고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렇게 해서 전기차처럼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전기차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근데 배터리냐 수소냐 네네. 그 원료만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 뭐 잘해주신 것처럼 그 공조 시스템 만드는 뭐 한온 시스템 같은 네네. 기업들 좋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지금 가장 다른 게 뭐 여러분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엔진이 없잖아요. 그렇죠. 엔진이 없기 때문에 거의 관련된 부품 회사들은 사실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근데 엔진이 없는 대신에 뭘로 가야 되죠? 모터가 필요하겠죠? 그죠? 고동 모터. 네. 고동 모터 만드는 기업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없거든요.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S&T 모티브라서 오늘 좀 이제 그 종목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4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닌데 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뭐 작년에 실적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네. 현대차 때문에 그렇죠. 워낙 안 좋았는데 이제 근데 18년 4분기 실적에서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은 이 회사의 그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용 구동 모터가 출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현대차 쪽에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뭐 방산도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또 현대차의 다른 이제 부품 쪽에서 약간 손실이 난 건 있지만 핵심은 이거거든요.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가 진짜 지금 잘 나가느냐. 근데 이게 만드는 업체가 국내에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사실 상장 기업은 거의 S&T 모티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주가가 이게 차트 보신 분들은 정말 그동안 몇 년간 엄청나게 빠졌어요. 이게 전기차 이슈도 못 받고 네.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이제는 어쨌든 친환경차 쪽에서 사실 수소든 뭐 전기차든 상관없습니다. S&T 모티브는 넥소가 잘 나가든 뭐 전기차가 잘 나가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모터 나가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올해 한번 기대감 갖고 이게 좀 우량주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 개별주처럼 막 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동시에 들어가는 것들 사실 많긴 하죠. 유리도 동시에 들어가고. 그죠, 그런데 그죠. 이런 것들은 네. 그 경제적 해자가 낮으니까 네.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구동 모터는 사실 옛날부터 많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구동 모터뿐만 아니라 뭐 변압기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효율을 완전 그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효율이 좋아야지 그 적은 에너지로도 많이 가니까요. 네. 뭐 모터를 잘 만드는 기업들 꼭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기차냐 수소차냐 사실 그 가운데 동시에 들어가는 거는 구동 모터 업체다라고 하면서 S&T 모티브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설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이벤트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었어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 악재가 몰려 있으면 우리 시장에 한 번에 반영되고 네. 호재가 몰려 있으면 또 우리 시장에 한 번에 반영되고 이런 경향이 네.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일정들을 좀 짚어주시죠. 사실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그렇게 이번에는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일단 지금 미중 이제 무역 협상이 고위급 회담이 이제 끝나잖아요. 끝났는데 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달 말에 뭐 두 정상이 만나서 이제 네. 결론 낸다고 하니까 그건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2월 1일 날 이제 오늘인데 그 미국 고용 지표 발표되는데 뭐 여전히 잘 나올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다음에 구글 실적 발표가 2월 4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아마존도 그렇고 실적에 따르면 주가 변동성 큰데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시정 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설 당일이네요. 예, 이날 아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아마 네. 일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협주들 좀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뭐 베트남 다낭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날짜나 그런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 또 셧다운 이슈 아직 해결된 건 사실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분명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시정 연설 후에 또 어쨌든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또 움직임이 이 연휴 끝나고 한국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2월 4일부터 10일까지 또 장기간 춘절 연휴에 좀 들어가는데 과연 유커들이 또 한국에 많이 올지 이게 또 데이터가 집계돼서 많이 온다 그러면 바로 연휴 또 끝나고 맞아요. 바로 또 중국 소비주 연동이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뉴스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갈수록 그 개별 기업들 보면요 뉴스에 엄청나게 반응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뉴스 좀 잘 챙겨 보시면서 연휴 좀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챙겨보면서 연휴 보내라고 하면 잘 보낼 수 있겠어요. 네. 자, 오늘 재밌게 좋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클로즈업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탐난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